네,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이번 시간은 요새 이제 조선중앙이 뭐 거의 극악한 혹은 지독한 정치 공작을 하고 있는데 특히 조선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 얘기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이 자유보수 쪽에 이 정당 정치를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까, 그걸 엮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유구독료 부탁드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 많이 도와주시는 덕에 이 재미없는 백모 세뇌 탈출이 그래도 꾸역꾸역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선일보 김대중이 5월 5일 날 참 희대의 지령문을 내렸어요. 저는 이건 거의 정치 공작 지령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새로운 야당의 출현을 주시하며, 그러니까 출현을 기대하며도 아닙니다. 이미 주시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야당이 이미 출현했다. 그 내용을 보면 결국은 뭐냐면은 미통당 죽여버리고 지금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중심으로 해서 정계 개편하자, 뭐 그 소리예요. 미통당 빠개버리고. 이게 지금 조선일보가 뭐 이 말을 할 수 있는 그 군번이 되나 모르겠어요. 왜냐면 조선일보, 중앙일보야말로 이번 2020 총선의 주체거든요. 거기가 총선을 주도했거든요. 그래서 2020 정치공작의 흑역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탄핵의 강을 건너자 뭐 이런 소리 띄운 거 조선일보죠. 중앙일보랑. 그다음에 시민단체가 엄청 참여한 그런 혁신통합 추진이 박형준, 안철수, 유승민이가 다 끌어가는 그런 게 떴다라고 해서 엄청 띄워졌죠. 그때 기사 보면 시민사회단체라 그래가지고 범사련 뭐 몇백 개인데 범사련이 어떤 데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유일하게 청와대 출입하는 시민단체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탄핵 때 탄핵 가장 먼저 찬성한 단체고요. 이른바 중도 보수 표방하는 단체고요. 박근혜 대통령 호적 파낼 때, 감옥에 있을 때 호적 파냈죠. 그때도 아마 깃발 들었었던 때죠. 그게 갑자기 그쪽에 보수 시민단체의 간판 스타인 것처럼 해서 기사 띄워서 분위기 잡았었어요. 그때 이제 박형준 내세워서 그 혁신통합 추진위, 그러니까 미통당 접수하기 위한 그거 만들 때 거기에 이제 시민사회단체라고 이제 옆에 이제 병풍을 세워야 되니까 뭐 범사련 이런 거 내세워서 범보수 시민사회단체 연합인가 뭐 그래요. 그런 공작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미통당을 황교안 가오마담 내세워 놓고 그쪽 진영에서 딱 장악해서 공천 개판이었죠. 경선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뭐 전략 공천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경선 같은데 보면 민주당 쪽은 이 전화 경선을 할 때 국민 여론을 물을 때 지역구 주민 여론을 물을 때 성향을 먼저 체크를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 성향인지 체크하고 나서 묻는데 이쪽은 경선 룰을 어떻게 잡아놨냐면 성향 체크 없이 그냥 물어버려요. 그럼 당연히 예를 들어서 하태경 같은 경우, 하태경이 부산 해운대갑에서 석동현인데 하태경 씨 이 보고 있으면 제가 권합니다. 그냥 조용히 계십시오. 조용히 계시라고. 석동현 변호사랑 같이 경선이 붙었는데 이쪽 진영에서는 석 변호사가 훨씬 유리했거든요. 그런데 국민 경선에서 어이없이 나가 떨어져요. 왜 그러냐? 경선 때 여기 미래통합당 후보에 하태경 후보가 좋습니까? 석동현 후보가 좋습니까? 하면은 한 40-50%에 해당하는 저쪽 성향 사람들은 나 관심 없이 하고 끝낸 게 아니라 하태경을 찍어버린단 말이에요. 역선택을 한다고요. 그래서 하태경이 이겼죠. 그러니까 이게 경선 룰도 개판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완전히. 그리고 꼽아넣은 전략공천도 개판이었고 그거 다 어디 작품이냐. 조선중앙이 이렇게 분위기 잡아서 띄워준 이 박형준 까라 뭐 김영호 까라 황교안 까라 그런 데 작품이죠. 전부. 그쪽 인맥 작품이었죠. 그러면 2020 총선의 정치적 재금은 어딨냐. 당연히 미통당의 오나였던 과거형입니다. 제가 앞으로 그거를 왜 과거형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나였던 조선중앙에 있는 거죠. 자기들이 일 저질러 놓고 갑자기 쟤 못 쓰겠어 이제 깨버려 이렇게 얘기한다고. 황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 김대호 막말이라고 막 몰아붙인 거.
아니 3040이 좀 황당하잖아요. 세대 전체로 보면 전체적 분위기가 대깨분들 많고 그걸 그렇게 얘기한 건데 3040은 그냥 배부르게 자라가지고 그냥 이 기대 수준은 엄청 높고 사회나 국가에 대해서 좀 생각 좀 많이 안 해보고 그냥 마구 요구하고 휩쓸려 다니고 이런 분위기다. 세대가 좀 그런 특징이 있다. 이게 무슨 큰 문제냐고. 그렇게 좀 시큼한 소리 하는 후보도 하나둘 있어야지. 그거 파내겠다고 설쳤을 때 그거 옆에서 그런 거 파내야 된다라고 뻔뿌질한 게 누군데? 조선중앙 아닙니까? 차명진 저거 호적 파내야 된다고 뻔뿌질한 게 누군데? 조선중앙 아닙니까? 그러면 2020 총선의 총괄기획조정 원안은 누구였냐? 조선중앙이죠. 그리고 이제 총선 끝나니까 드디어 이제는 미래통합당을 깨고 미래한국당 중심으로 정계를 개편해야 됩니다. 뭐 이따구 소리를 이제 지령문을 내는 거예요. 저는 이게 김대중의 정말 지독한 지령문이다. 김대중 수령 각하의 지령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칼럼이 5월 5일 날 어린이날 아주 어마무시한 지령문을 내셨군요. 자, 그럼 조선중앙이 왜 미래통합당을 왜 버리는 걸까? 이게 재밌는 거예요. 우선 당선자 태반 정도가 되면 태반이 김무성, 유승민, 안철수계입니다. 이게 막 그런 식으로 경선을 붙였을 때도 그렇게 경선 룰도 개판이고 그다음에 전략공천한데도 개판이고 그러니까 전부 이런 사람들이 쫙 포진을 했어요. 실제로는. 뭐 낙선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수도권 쪽은 100%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영남에서도 많이 포진됐다고요, 저게. 그런데 이게 당선 지역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열받은 집토끼입니다. 이미 집토끼라고 할 수도 없고 너무 열을 받아서 이게 거의 승량이 사자 뭐 호랑이가 된 집토끼인데 돌연변을 일으켰어요. 지역을 한번 보시자고요. 영남 65석 중 57석을 먹었다. 그 미래통합당이. 아니 미래통합당 그렇죠? 57석입니다. 뭐 부산에서 몇 석 잃은 거, 울산에서 몇 석 잃은 거, 그다음에 양산 한 석인가, 김해 2석인가, 그거밖에 안 잃었어요. 8석인가밖에 안 잃고 전부 영남이에요, 기반이. 서울 49석 중에는요, 강남 3구 8석, 저 보수 성향 굉장히 강한데 저기밖에 못 먹었어요. 경기 59석 중 보수 초강세 지역 중심으로 7석 먹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두천, 김성원. 그 동두천은 대한민국 안보 의식 1번지인 지역이거든요. 여주 양평 거기 보수 초강세 지역이거든요. 그런 데들 먹었어요. 그런데 7석밖에 못 먹은 거예요. 인천 13석 중에 윤상현은 무소속이니까 빼고 1석 먹은 게 거기가 어디냐. 안보 1번지예요. 옹진인가 웅진인가 아무튼 거기. 그 백령도 뭐 이런 데 다 포함하는데. 그래서 이거 무슨 얘기냐. 충청도 마찬가지 28석 중에 8석을 먹었는데 전부 농촌 내지 도농 지역이에요. 이 지역의 성격을 보면 완전히 보수 초강세 지역에서 지켜낸 거예요. 100석을 요번에. 그러면 자 당선자를 아무리 희묵그레한 놈을 꼽았다 그래도 그래서 희묵그레한 자가 당선됐다고 하더라도 보수 초강세 지역에서 당선됐기 때문에 지역 특성을 배반을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 아니 수도권 같은데 좀 야리꾸리한 무슨 뭐 오세훈이 나경원이 김용태 뭐 이런 게 퍽퍽 박혀 있어야 이게 당을 쪼물락쪼물락 할 수 있는데 같은 유승민 안철수계라 그래도 그런 성향이라 그래도 영남에서 당선이 되면요 함부로 못 가본다고요 저게. 난잡한 짓을 못 해요. 왜냐하면 이 당선자는요 당선 발표 난 그 다음 1초 후부터 재선 고민해요.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 성격 보거든. 그걸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영남이나 이런 데서 잔뜩 그 좀 야리꾸리한 사람 당선시켜 놔도 이자들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를 막 떠받들고 뭐 미통당 깹시다 이제 혁신해야 됩니다 이런 소리를 못 하고 다녀. 왜냐? 아시잖아요. 영남이나 충청이나 이런데 그 보수 초강세 지역 가면 공화당에서 미통당까지 이어지는 그 흐름에 대해서 내 새끼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못나도 내 새끼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당선돼 가지고 당선되자마자 미통당 깹시다 뭐 이러고 주장하고 나오면은 저거 웃기는 놈들 쎄하고 지역 구민들이 바로 반발하죠. 야, 어떤 세상에서 우리가 너 당선시키게 만들어줬는데 자식아 네가 이런 소리를 해? 하고서 바로 뺨 때리려고 덤벼들어요 지역 구민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서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이리저리 눈알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좀 힘을 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제 조선중앙 입장에서는 미래통합당을 쥐고 흔들 수 있는 핸들이 없어진 거예요. 핸들이 부서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들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조선중앙은 뭐 당이 살아난다, 발전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이 나의 컨트롤 아래에 있다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0석짜리, 150석짜리 당으로 발전을 해서 내 컨트롤 밖에 나가는 것보다는 30석으로 쪼그라들더라도 내 컨트롤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조선중앙 입장에서는. 이게 이런 자들이라고요. 조선중앙이. 그러니까 당연히 내 컨트롤 이거 핸들링이 안 되는데 요거 좀 힘꾸리한 애들 해서 좀 만만한 놈들 박아서 이거 핸들링 될 것 같았었는데 얘들을 움직일 수 있는 바람잡이를 할 수 있는 수도권에 그 좀 이렇게 좀 덩치 나가는 자들이 진입을 못했네. 이 게임이 안 되네. 그 나자빠진 거라고 이게.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말이 안 되냐? 그냥 순수하게 그냥 정치 그 술수로만 따져도 말이 안 돼요. 왜냐? 아니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상한 사례인데. 그 왜 우리 그 박종철 그 후배 박정철 군 그 고문에서 숨진 87년도에 그래가지고 그 책임을 지고 이제 아마 감옥도 가셨죠. 옷도 벗고 그 박처원 씨 그리고 박처원 밑에 이제 조모, 유모 뭐 이런 그쪽 이제 그 경찰 대공수사 인맥의 그 성골들이에요. 이게 이제 그렇게 무리한 수사를 하게 된 배경은 제가 뭐 변명 아닌 변명을 해주자면 저는 그 집에 많이 3번 잡혀 들어가서 그 집에서 잠잔 게 합계 한 150일은 잤을 거예요. 3번 잡혀 들어가서 한 번에 평균 40-50일 잤으니까 100일은 넘어요. 그 집에서 잠잔 게. 뭐 잠을 편하게 잘 리가 없죠. 당연히. 온 사방이 선지색 시뻘건 뭐 이런 색입니다. 사방 벽이. 근데 이제 재질은 이렇게 MDF 같은 건데 방음 뽕뽕이 구멍 뚫어진 그런 벽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바닥은 보통 아주 시꺼먼색. 그다음에 천장은 병아리 노란색. 그게 이제 그 심리적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그 색깔들이에요. 그 조합이. 그래서 그런 방이죠. 그리고 이제 24시간 이제 수사관이 옆에 붙어 있고, 그 변기가 내부에 있고, 또 근사한 욕조도 있죠. 욕조는 물론 뭐 목욕하라고 탕목욕하라고 있는 욕조가 아니죠. 용도는 짐작을 하시죠. 박정철 군은 그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머리를 박아서 이게 기도가 말린 다음에 눌려가지고 그게 협착을 해서, 그러니까 숨을 들이키려고 하는데 기도가 이게 닿아 있으니까 빠는 힘이 기도를 점점 더 닿게 만들어서 숨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무리한 수사를 하게 된 거는 그게 재헌회 사건인데 재헌회 사건을 대공수사단이 한 6-7개월 이상 기획 수사를 해오고 있는 거를 그 당시에 안기부가 채갔어요. 중간에. 그러니까 이제 열받아 가지고 수사 급히 올리다가 그 사건이 터진 건데 저는 그 박처원 씨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은 평안도 용강 출신일 거예요. 평양 부근 출신이고 집안이 다 그 학살당한 집안이에요. 그 김일성이 들어왔을 때 46년 뭐 이 무렵에 학살당해서 그때 어린 나이에 월남을 해서 경찰에 투신한 다음에 저기 그 대공 쪽으로 이제 전문가가 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저도 이제 나중에 들었는데 그런 말들을 많이 했다 그래요. 이게 세상이 이상하게 돼서 내가 잡아 죽인 빨갱이가 100명, 200명 될 텐데 어떻게 이제 어린 학생들까지 이제 다 자생적 공산주의자가 되거나 종북이 돼 버렸다. 내가 이제 이 어린 학생들까지 잡아들이게 생겼냐. 이런 그 한 신세 한탄을
했다 그래요. 80년대 초에. 이 사람이 좀 성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이제 제가 지나가는 말로 하는 건데, 이 경찰에서 용돈이 안 생기는 데가 이 대공파트예요. 요새는 뭐 경찰이 다 청렴들 하시겠지만, 그때는 또 그렇게 많이 청렴한 분들 외에 안 청렴한 분들도 꽤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강력반이다, 뭐 마약이다, 뭐 밀수다 이런 거 다루면 용돈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 무슨 시국사범을 잡아넣었다 그래서 용돈 갖고 올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공파트는 배가 고파요. 진짜 월급으로만 사는데, 요즘이야 공무원 월급이 많이 올라갔지만 30몇 년 전, 40년 전에 공무원 월급이 그렇게 높질 않았죠. 그래서 이제 그 남영동 대공분실의 그 앞에 그 마당이 이제 그 철로랑 다 있어요, 거기가. 그래서 이 마당이 형성되죠. 땅이 넓으니까 철로 옆에 부지니까 건물들도 별로 없고. 그래서 마당에다가 이제 테니스 코트를 만들고, 그때는 테니스 코트 관리를, 요새는 모래탄 같은 거 입히지만 그때는 이제 클레이 코트죠. 진흙 코트고, 소금을 가끔 뿌리고 이제 그 돌로 된 무거운 롤러를 사람이 낑낑낑낑해서 왔다 갔다 해주면서 테니스 코트를 관리를 하는데, 이 소금을 치안본부 쪽에서 받아온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치안본부 인사과장이 이제 소금 내주면서 니들은 소금만 먹고 살아요. 당신들은 이러고서 비아냥거렸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박정훈 씨가 빡쳐가지고 치안본부 인사과장을 부하들 보내서 수갑 채워서 끌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취조실에 끌어앉혀놓고, 야, 이 개땡땡아, 그래 우리는 생기는 게 없어서 소금만 먹고 산다. 총경이 같은 총경이냐? 그때는 이제 대공수사 분실일 때예요. 그 총경, 그러니까 박정훈 씨가 경찰 역사에서 제일 빨리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총경에서 치안 정감까지 한 3년 만에 출세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같은 얘기죠. 국회의원도 제가 이제 빙빙 돌았습니다. 국회의원이 같은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지역구에 선출된 국회의원하고 비례 국회의원은 체급이 다릅니다. 비례는요, 대담한 국회의원이에요. 혹은 절반쯤 국회의원이에요. 체급이 완전히 달라요. 지역구는요, 슈퍼 헤비급이고 비례는 플라이급이라고요. 체급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김대중의 이 말이 얼마나 그 자체로서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노선에 서로, 아, 맞아, 미통당 죽여버리고 그 당 깨야 돼 라는 노선에 찬성한다고 할지라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비례 정당인 미래 한국당 가지고는요, 정치적인 깃발을 못 듭니다. 비례 의원들은 그런 깃발을 들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깃발 들어봐야 비웃음을 삽니다. 저 지역구도 아닌 것들이 왜 저래 저거, 이렇게 돼요. 그 바닥에서는.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왜 하게 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선중앙이 미래통합당을 쥐고 흔들 수 있게 해주는 핸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급한 거예요. 갈급한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 얘기는 우리 이제 관점에서 보면, 우리 시민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뭐를 의미하냐? 지금 미래통합당은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낙선자 지역을 딱 하면, 원래 미래통합당은 제대로 된 당원 조직이 약하거든요. 굉장히 약하죠. 이제 뭐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태반이 본인이 민원을 갖고 있거나 혹은 지역 민원을 거간하겠다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진성당원으로. 아니면은 후보의 빠조직. 그럼 낙선한 지역 가면 후보가 날아갔으니까 빠조직도 없고, 그렇다 그래서 지금같이 무서운 세상에 뭐 전부 이제 저쪽 민주당이 다 먹은 것 같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광역이든 기초든 전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데, 거기 뭐 민원한다고 미래통합당 그 언저리 빙빙 돌아가지고 손해만 보죠. 발품만 팔고 밥값만 깨지죠. 즉 민원성 당원도 없어진 거예요. 낙선한 지역은 그냥 와해된 거예요, 당이. 그럼 당선한데 어떠냐? 거기 이제 빠조직만 있죠. 빠조직이랑 민원성 당원이 좀 있는데, 거기가 당선 지역들이 전부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그러니까 아주 보수 초강세 지역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관점에서 뭐냐면 여기 보수 초강세 지역에 우리 자유시민들이 각성을 해서 당선자 지역에서는 우리가 저기 미래통합당 진성당원 들어가서 당선자 국회의원을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고 좋은 방향이 안 돼 그러면은 다 협박하고 경고하고 견제한다 비판한다. 그래서 당선자 쪽은 당선자 쪽 가서 그렇게 놀고 낙선해서 아예 당 조직이 없어진대. 오케이 거기 다 없어졌네. 우리가 가서 당 조직 만들게. 우리가 가서 당원협의회 구성할게. 한 750명 800명 들어가면 당원협의회 구성하거든요. 낙선자 쪽은 전국에 낙선된 데가 뭐 지역구로 150개인데 특정 지역 빼더라도 뭐 저거잖아요. 저기 150개 넘는데 특정 지역 빼더라도 한 170개 될걸요. 지역구로. 160, 150은 되겠다. 넘죠. 그러면 낙선자 쪽은 낙선에 들어가서 그 150개쯤 되죠. 지역구로. 그렇죠. 특정 지역 빼면 100개쯤 되죠. 거기는 들어가서 우리가 그냥 당 조직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실천은 뭐냐? 지역 선거구별 자유시민 조직화한다 이거예요. 그럼 멤버십을 둘로 가져가자 이거죠. 국자연이 그거죠.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 단체에 관한 멤버십과 미래통합당 책임당원 멤버십을 둘 다 가져간다. 이게 왜 그러냐면 개인 단위에서 미래통합당에 가입을 해버리면 자기가 지역에서 어떤 동지를 만나게 될지 몰라요. 그 당에서 엮어주지 않으면 만날 길이 없어요. 근데 당이 그거 엮어주겠어요? 저놈의 당이? 아니죠. 우리끼리 누가 들어가는지 알면서 들어가야 돼요. 서로 엮일 수 있게. 그래서 시민단체 멤버십하고 미래통합당 책임당원 멤버십을 동시에 갖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실천은 그거고요. 메시지는 있다고 우리가. 당선자에게 국회의원에게는 무슨 메시지냐. 야 우리가 지역 지켜줄 테니까 당신은 당을 아끼고 국가 이슈에 눈을 떠라.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체제가 침몰하고 있고 북한 급변 사태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전망해라. 이런 메시지를 당선자한테는 해야 되고요. 괜찮은 낙선자, 경선 탈락자. 이게 이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영입 같은 거 비슷하게 대놓고 이상한데 당선 가능성 굉장히 없는 선거구에다가 딱 전략공천 줘버렸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당이 워낙 갈짓자로 헤매서 웬만하면 당선됐을 사람들이 당이 헤매는 바람에 낙선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 괜찮은 낙선자 경선 탈락자에게는 우리와 함께 책임당원 입당 캠페인 벌입시다. 당신들이 좀 옆에서 좀 병풍 좀 서주십시오. 그렇게 오파를 던져야 되고요. 청년층한테는 우리가 특히 이제 멤버십이 뭐 운이 닿아서 올해 말에 이제 진성당원을 이쪽에서 한 2만 명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올해 말까지. 그러면 이게 특정 지역 빼고 한 지역, 한 선거구에 한 100명꼴 되는데 제가 보면 50명만 돼도 버글버글 합니다. 그러면은 멤버십이 한 10,000명, 20,000명 이선 딱 될 때 올해 하반기, 올해 말에 청년층한테 이렇게 말하면 되거든. 야, 우리 단체에 와서 더블 멤버십 가입해. 그러니까 우리 단체 멤버십하고 미통당 책임당원 멤버십. 그리고 지역에서 활동해. 그러면 우리가 당신들을 2022년 지방선거에서 키워줄게. 또 2022년 3월 대선에서 열심히 뛰도록 해줄게. 우리가 실체로서 시그널을 보낼 수 있게 돼요. 야, 왜 우리 쪽 모이면 다 이렇게 연세가 지긋한 분만 모여? 어떻게 청년 좀 데리고 오지 못할까? 그렇게 안달복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버가 숫자가 많으면 그거 무서운 겁니다. 시간도 많죠. 앞가림도 돼 있죠. 건강하죠. 실버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무서운 할배 할매들이에요. 우리가. 저도 이제 할배 진입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실버를 북대기로 왕창 모아놓으면요. 그 북대기 위에 청년들이 푹 와서 꼽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작업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 지금 이거 국자연 이거 지금 회원 가입 쪽이 아직 덜 열렸어요. 지금 뒤에 어마무시하게 시스템 짜고 있는데 내주에 회원 가입이 열립니다. 근데 이번 주 말이나
근데 여기 이제 회원가입은 아직 안 되지만 일단 서로 식별하게 사전투표제 위원소송단 참여하기부터 서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왕 이 홈피에서 서명하신 다음에 지역활동가 신청을 문자로 010-6368-9901로 넣어주십시오. 아, 저 지역활동 신청합니다. 무슨 지역입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 위원소송단 참여하기 홈피는 www.freecitizen.kr 그 다음에 /S1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